봅시다. 보면은 이제 유전자 발현 조절. 자, 여기서 말하는 유전자 발현 조절이라는 게 뭡니까? 뭐를 얘기할까? 상념색체 유전? 아니지.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유전자의 수가 무지하게 많아. 그렇지? 예를 들면 DNA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DNA가 존재할 거란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전자 A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유전자 B라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유전자 C라고 쳐봅시다. 색깔이 헷갈리니까. 자, 요 구간 유전자 A, 요 구간은 유전자 B, 요 구간은 유전자 C. 맞아요? 네. 근데 유전자 발현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포가 모든 세포는 모든 유전자를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유전자를 전부 다 발현시킬 것이야? 맞아? 자,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손톱 유전자가 모근 세포에도 있겠지.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모근 세포에도 손톱 유전자가 있는데 거기서 이 손톱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 머리는 딱 깎아지겠네. 상상이 좀 안 되지. 그 다음 손톱을 만들어내는 세포에서 머리카락 유전자가 발현이 된다고 쳐봐. 여기서 털이 자랄 거 아니야, 손끝에서. 그치? 그럼 뭐 틈새를 청소하기 굉장히 손가락이 좋아지겠지. 그치? 틈새 청소의 달인. 머리 빠지면 심을 수 있겠다. 머리 빠지면 심을 수 있겠다. 이거 뽑아가지고 여기다 심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세포든지 그 세포가 뭐를 해야 돼? 역할을. 맞는 유전자를 발현해야 그렇지. 돼. 필요한 유전자를 작동을 시켜야 된다고. 아무거나 작동을 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형질 발현 조절이야. 유전자를 발현을 조절한다 이 말이야. 자, 그랬을 때 자, 원핵 세포부터 갑시다. 원핵 세포는 도대체 어떻게 유전자를 발현을 조절하느냐? 이 원핵 세포의 가장 기초가 되는 녀석은 유전자 발현이 기초가 되는 녀석은 오페론이라고 합니다. 오페론. 진핵 세포에는 없어요. 어디에만 있어? 원핵 세포에만 있어요. 자, 뭐냐면 프로모터와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을 우리가 오페론이라고 불러. 프로모터와 유전자들이 모여 있는 집단. 됐어요? 자, 그럼 프로모터가 뭔지 그리고 유전자는 아니까 이 프로모터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작동 부위라는 것도 있어. 참. 작동 부위. 작동 부위는 또 뭘까? 자, 이걸 이제 하나씩 좀 들여다볼 거예요. 자, 오페론을 보면은요. 첫 번째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어. 오페론은요. 자, 프로모터라는 건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는 곳. RNA 중합 효소가 결합하는 곳. 이게 뭔데? RNA 중합 효소 우리 기억나니? 뭐였지? 풀어서 mRNA 전사가 시작되는 곳이 RNA 중합 효소였었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모터는 뭐야? 전사가 시작되는 부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프로모터라고 불러준다고. 전사가 시작이 돼야 돼. 전사가 시작돼야 뭐가 되니까? 번역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전사가 시작이 안 되면 번역도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작동 부위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자, 작동 부위는요. 뭐가 결합한다? 억제 단백질이 결합할 수 있는 부위야. 이 억제 단백질이 결합이 돼버리면 전사가 어떻게 멈춰. 억제 단백질이 결합이 안 되면 전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허들 같은 느낌인 거야. 있냐 없냐. 그래서 그럼 딱 그게 있으면 다 멈추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스위치 역할을 한다.
가다 멈추는 게 아니고 아예 RNA 중합효소가 못 붙어. 자, 무슨 역할을 한다? 스위치 역할을 한다. 얘가 붙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세 번째, 구조 유전자입니다. 구조 유전자. 자, 구조 유전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유전자야. 그런데 얘들을 어떻게 세트로 같이 다녀. 세트. 햄버거 하면 뭐가 있어야 돼? 햄이요. 아이, 햄버거 먹을 때 뭐랑 먹어야 돼? 콜라. 콜라. 또 감자튀김. 그치? 그럼 세트처럼 다닌다고. 세트를 시키면 버거가 나오고 감자튀김이 나오고 콜라가 나오잖아. 자, 그런 거야. 그래서 얘들은 하나의 물질 대사 과정에 관련된 효소가 암호화되는 녀석들.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암호화된 유전자들이 모인 집단을 뭐라고 불러준다? 구조 유전자. 구조 유전자. 구조 유전자. 물질 대사의 과정 그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 산물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녀석이 B가 되기 위해서는 A가 A'이 됐다가 A2'이 됐다가 B로 이렇게 바뀐다면 A를 A'으로 바꿔주는 물질, A'을 A2'으로 바꿔주는 물질, A2'을 B로 바꿔주는 물질, 이런 녀석들이 구조 유전자에 의해서 중간중간에 나온다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데 물질들이 바뀌는데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하나의 유전자들이 바로 구조 유전자더라. 그리고 그 구조 유전자들은 하나가 아니고 몇 개가 뭉쳐서 세트로 다니더라라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개가 바로 뭐를 구성한다? 그렇지. 오페론을 구성한다. 중요합니다. 오페론. 그 다음 조절 유전자예요. 조절 유전자. 자, 조절 유전자는 조금 또 달라. 얘는요, 오페론에는 포함이 되질 않아요. 왜 그럴까? 항상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오페론이라고 하는 녀석은 누군가에 의해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얘는 항상 작동을 하는 녀석이야. 쉽게 말하면 편의점 같은 녀석이야. 24시간 어떻게 돼 있어? 열려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그래서 억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분. 억제 단백질. 뭐라고? 억제 단백질. 억제 단백질이 뭔데? 억제시키는 거지. 어디에 붙어서? 아까 얘기한 이 억제 단백질은 어디에? 작동 부위에 붙는 거야. 작동 부위에 억제 단백질이 붙으면 RNA 중합 효소가 어디에? 프로모터에 붙지를 못해. 안 붙어야지만 이 프로모터에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억제 단백질 항상 뭐 한다? 발현된다. 항상 발현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까? 얘는요. 그러니까 오페론에 속하지 않는 거야. 뭐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서. 그래서 오페론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푸, 작, 구. 알겠습니까? 푸, 작, 구. 푸작구. 프로모터, 그 다음 작동 부위, 그 다음 구조 유전자. 그 다음에 조절 유전자는 억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부분.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세트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오페론 구조인데, 자, 실제로 앞쪽에 이렇게 조절 유전자가 따로 있고요. 뒤쪽으로 오페론이라는 녀석이 존재를 해. 자, 이 오페론에는 첫 번째 프로모터라는 부위가 있고, 두 번째는 작동 부위라고 해서 조절 유전자가 뭐를 만든다 그랬어? 억제 단백질. 그렇지. 억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지. 이 억제 단백질이 이렇게 붙는 부위가 작동 부위야. 그래서 그림상 모식적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여기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가 억제 단백질이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 뒤로 뭐가 있더라? 구조 유전자들이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 3가 이렇게 세트로 같이 다닌다. 알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저땅 오페론. 저땅 오페론이라는 녀석은요. 대장균은 저땅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합니다. 대장균은 세균이지, 세균. 그지? 저땅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요. 이때 필요한 세 가지 효소가 있어요. 첫 번째, 저땅을 분해하는 효소. 그리고 저땅을 투과시키는 효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세틸기를 전이하는 효소. 아세틸기 전이 효소. 이게 세 가지가 있어. 이 세 가지 효소들이 암호화되는 이게 뭐더라? 요 세 개가 모여서 구조 유전자를 이룬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세 개, 저땅 분해 요소, 저땅 투과 요소, 아세틸기 전이 요소 이 세 개에 의해서 뭐가 구조 유전자가 결정이 된단 말이지. 됐습니까? 자, 저땅 오페론 작동 원리. 자, 첫 번째. 저땅이 없으면요. 저땅이 없으면 저땅 분해 효소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자, 그래서 이 억제 단백질이 어디에? 작동 부위에 이렇게 결합이 돼. 그러면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까? 그러면 뭐가 요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 3에서 각각 유전자들이 전사가 돼 안 돼? 전사가 되지 않지? 따라서 단백질 합성도 돼 안 돼? 안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저땅이 있을 때는요. 저땅이 있을 때는 저땅 오페론이 어떻게 된다? 활성화된다. 어떻게? 이 저땅 유도체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얘도 이제 저땅의 한 종류야. 여기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땅 유도체는 저땅의 이성질체인 알로락토스라고 불러주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저땅 유도체라는 녀석이 여기 억제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억제 단백질의 구조가 변형이 돼. 그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져? 구조가 변형이 되면 작동부에 붙어 못 붙어? 못 붙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RNA 중합 효소가 어떻게 돼? 결합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유전자 1, 유전자 2, 유전자 3에 뭐가? 전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전사가 일어나면 이 이후에는 당연히 뭐가 일어나? 이거는 번역이지 여기서. 번역. 그래서 mRNA가 만들어지면 번역에 의해서 이런 저땅에 분해될 수 있는 효소가 만들어진다고. 그럼 이 효소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 저땅이 분해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다시 어떻게 돼? 저땅이 없을 때로 돌아가겠지. 그럼 이 효소들은 다시 소모가 돼서 없어지고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저땅에 들어왔을 때는 또 이렇게 되겠지. 마치 음성 피드백처럼 얘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저땅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요거를 비교를 해야 돼 우리가. 저땅이 있으면 뭐가 된다? 저땅 유도체가 억제 단백질의 구조를 변형시켜서 작동 부위에 붙지 못하게 만드는 거고 작동 부위에 붙지 못하면 어떻게 돼? RNA 중합 효소 역시 프로모터의 결합이 안 되니까 전사가 안 일어나고 작동부에 붙지 못하지. 참 미안. 작동부에 붙지 못하면 RNA 중합 효소가 프로모터에 붙어서 전사가 일어나고 전사가 일어나서 그거에 의한 번역들이 이뤄질 거고 따라서 아까 얘기했었던 저땅 분해 요소, 저땅 투과 요소, 아세틸기 전이 요소가 만들어지면서 이 대장균이 뭐를 이용할 수 있다? 저땅을 이용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저땅들이 다 분해가 되고 나면 다시 저땅이 없어지니까 이 구조유전자가 원래대로 모양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돼? 작동 부위에 가서 붙겠지? 그럼 더 이상 얘들을 만들어내지 않겠지. 왜? 저땅이 없는데
굳이 전사 번역을 해가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거야. 자,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한다라는 거. 요 두 개. 그래서 우리가 저땅 오페론이라고 불러 이거를. 그러니까 오페론의 종류는 저땅 오페론만 기억을 해 두셔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페론이라는 게 뭐였어? 프로모터, 작동 부위, 구조 유전자 있었고, 그렇지? 다 있는 거예요? 오페론에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 구조 유전자가 몇 개가 붙어 있는지는 오페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뭐 있어? 조절 유전자는 별개로. 됐지요? 그럼 선생님 거기서 저땅분해 효소, 저땅 투과 효소, 아세틱이 전 효소가 그 유전자 그 구조 유전자에서 만들어진 효소들인 거예요? 그렇지. 구조 유전자가 전사가 되고 번역이 돼서 만들어진 것들이지. 그럼 그 효소 가지고 저땅 분해하는 거.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건 원핵이고, 사실은 우리는 원핵 세포가 아니잖아. 사람은 뭐야? 진핵 세포잖아. 그러면 진핵 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은 어떻게 될까 이거야. 자, 진핵 생물은요, 원핵 생물에 비해 염색체와 유전자 수가 많으며 발현 과정도 어떻더라? 복잡하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을 때는 뭐만 배웠지? 아이고, 전사. 그리고 나서 번역. 이 두 개만 배웠었어. 맞죠? 그런데 지금은 여기에 굉장히 많은 전사 전 단계, 전사 단계, 전사 후 단계, 번역 단계, 번역 후 단계, 굉장히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에 추가적으로 더 옵션을 붙여준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전사하고 번역은 기본이야. 전사 안에도 개시, 종결, 개시, 신장, 종결이 있었고, 번역 안에도 개시, 신장, 종결이 있었어. 그렇지? 이거는 전사하고 번역만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봤더니 전사하고 번역 사이에 전사 전에 전사 전 단계, 그 다음에 전사 후 단계, 그 다음 번역 후 단계, 이렇게 세 개가 더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 전사 전 단계, 전사 전 단계가 옵션으로 추가됐고, 전사 후 단계도 옵션으로 추가됐고, 번역 후 단계도 옵션으로 추가됐어. 전사 후 단계랑 번역 전 단계랑은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렇게 보면 돼. 그러니까 번역 전 단계는 없어, 사실. 번역 전 단계가 없다라고 보면 돼. 자, 전사 후 단계는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을 한번 보면 영상 봤던 거 기억나지? mRNA가 만들어지면 중간에 어떻게 가공되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일부가 빠지거나 일부가 들러붙거나 해가지고 이 mRNA가 가공되는 단계가 이 전사 후 단계라고 보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진핵세포의 유전자를 배울 때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유전 정보가 아닌 부분도 있었어. 그걸 뭐라고 불렀지? 자,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부위를 우리가 엑손이라고 불렀고, 유전 정보가 없는 부분은 그렇지, 인트론이라고 불렀어. 이 인트론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아. 전사 후 단계가. 왜냐면 이 인트론도 전사는 되니까 되고 나면, 인트론은 유전 정보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어떻게 한다? 떼어내요? 그렇지, 떼내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조금 볼게요. 첫 번째, 전사 전 단계, 전사 전 조절입니다. 전사 전 조절은요, 염색질의 응축 정도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염색질이라는 게 뭐야? 사실은 염색사 이건데, 얘들을 얼마나 돌돌돌 말아서 응축을 시킬지, 그래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응축이 되어 있으면 전사가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얘가 풀려 있어야지만 전사가 가능하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뭐를 통해서 이 응축된 걸, 응축 정도를 조절함으로써 뭐를, 왜 이렇게 자꾸 버려 책을? 응축된 걸 조절함으로써 뭐 한다? 어떤 부위를 전사를 시킬지 결정. 응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사를 못 시키는 거고, 응축이 풀려 있는 부분들은 전사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뭐야? 염색질의 응축이 어떻게 돼야 된다? 풀려야 된다. 맞습니까?
뭐 이 관계에서 여러 히스톤 단백질을 변형시키는 여러 효소가 작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것까지는 우리가 몰라도 되고 뭐만 전사 전 단계는 염색질을 어떻게 한다? 풀어준다. 염색질을 풀어준다. 두 번째 전사 조절입니다. 전사 조절. 이 전사 조절이라는 거 뭡니까? 전사 조절 부위에 뭐가 결합해? 전사인자가 결합해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별을 많이 그려줄게. 중요해. 자, 뭐냐면 전사인자라는 게 도대체 뭐지? 전사인자? 아까 오페론에서 했었던 우리가 뭐 있었지? 오페론에서 억제 단백질 같은 거 있었지? 얘는 반대야. 억제 단백질은 억제를 시키거나 아니면 작동을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였었지. 끄거나 키거나였어. 근데 여기서 전사인자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조금 더 정확하게 명확한 정보를 줘. 얼마나 킬 것이냐, 얼마나 전사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조절 부위에 결합하거나 전사 개시 복합체 구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며 전사 촉진인자와 억제인자가 있더라. 촉진인자는 뭐겠어? 당연히 전사를 촉진시키는 거고 억제인자는 억제를 시키는 거지. 그럼 또 조절 부위가 뭔데? 조절 부위는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특정한 부위를 얘기를 해. 즉 얘는 아까 우리가 얘기하면 원핵세포의 프로모터의 형태 같은 곳이라고 보면 돼. 프로모터. 프로모터는 아니야. 근데 프로모터하고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고 봐야 돼. 여기도 프로모터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얘들은 근거리 조절 부위와 원거리 조절 부위가 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잘 봐야 돼. 요게 이제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요 그림. 요거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수업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자, 보세요. 원거리 조절 부위가 있고 근거리 조절 부위가 있어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프로모터가 있습니다. 프로모터 아까 똑같아. 아까랑 똑같이 프로모터가 있어. 자, 프로모터에 뭐가 결합이 된다? RNA 중합 효소가 결합이 되는 거야. 똑같아 이거는. 그런데 이 RNA 중합 효소가 홀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뭐랑? 이 전사인자들, 여기 전사인자들과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전사 개시 복합체라는 걸 만들어. 전사 개시 복합체. 자, 그래서 진핵생물은 전사인자와 RNA 중합효소가 결합하여 뭐를 만든다? 전사 개시 복합체를 형성을 하는데 이 전사 개시 복합체가 뭐에? 프로모터에 결합하면 전사가 시작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문제가 여기서 생겨. 뭘까? 수많은 유전자가 세포의 종류와 시기 등에 따라 선택적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필요한 부분만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카락을 만드는 모근 세포는 머리카락과 관련된 유전자만 전사를 시키면 된다고. 다른 거 건들 필요가 없다고요. 손톱을 만들어내는 거, 침샘은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내는 유전자에만 관여를 하면 된다고요. 그지? 자, 그래서 세포마다 뭐가 달라? 전사인자가 어떻더라? 달라.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세포가 가지는 전사인자가 달라. 그 전사인자의 조합으로 뭐가? 이 전사개시 복합체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 전사개시 복합체가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고 C라는 학생이 있고 D라는 학생이 있어. 그지?
얘를 일시키려면 얘한테 샌드위치를 줘야 되고 얘를 일시키려면 얘한테 샌드위치를 줘야 되고 얘를 일시키려면 얘한테 샌드위치를 줘야 되고 얘를 일시키려면 얘한테 샌드위치를 줘야 돼 각각. 근데 좋아하는 샌드위치가 다르네. A는 새우 샌드위치를 좋아해. B는 햄 샌드위치를 좋아하고 얘는 미트볼이라고 하고 얘는 소고기라고 쳐보자고. 불고기라고 하자. 불고기. 현재 내가 서브웨이를 갔어. 서브웨이를 가서 뭐를 시켜? D를 작동시키고 싶으면 불고기 샌드위치를 조립을 해와야 되겠지. 그 불고기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뭐겠어? D를 작동시키기 위한 재료들이야. 거기 새우가 들어가면 D가 작동돼 안 돼? 안 되지. 무슨 얘기야? 이 샌드위치라는 걸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재료들이 전사인자인 거야. 이 전사인자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얘들 A, B, C, D가 각각 유전자야. 전사인자가 예를 들어서 불고기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 전사인자라고 하면 D의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야. A의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 새우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재료들이라면 A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고. 그게 각각 뭐에 따라 다르다고? 세포마다 다르다고. 세포마다 들어있는 샌드위치의 종류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어떤 세포는 A만 작동을 시킬 수 있는 거야. 만들 수 있는 샌드위치가 새우 샌드위치밖에 없으니까. 어떤 세포는 C만 만들어. 미트볼밖에 없으니까 미트볼 샌드위치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C 유전자만 작동해. 그러니까 나머지 A, B, C, D는 A, B, D는 작동을 못 하는 거지. 그게 전사인자야. 왜? 이 전사인자라고 하는 녀석이 결합될 수 있는 부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근거리하고 원거리 조절 부위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요 또 다른 전사인자들은 여기에 지금 프로모터에 같이 전사계시 복합체로 결합이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얘가 지금 아까 요 원거리 요 조절 부위에 있는 요 전사인자 있지. 그러니까 여기에 프로모터에 얘들이 결합이 되고 나면요, 요게 근거리 조절 부위에 붙고 그 위에 요 단백질이 붙고 요 전사인자가 붙고 나서 그 뒤에 얘가 어떻게 돼? 이렇게 말려서 요 위에 차곡차곡 이렇게 붙는 거야. 그래서 요 모양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 근거리 조절 부위와 원거리 조절 부위의 길이가 결정이 되겠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 그렇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여기에 이렇게 만들었어. 이 RNA 만들었는데 이 원거리 조절 부위가 짧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쳐볼게. 하나는. 그 다음 또 다른 녀석은 원거리 조절 부위가 길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쳐볼게. 갑자기 블루투스 왜 켜져? 자, 이거야. 그럼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전사가 어떻게 시작이 돼야 돼? 얘가 이쪽으로 밀려나면서 전사가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지. 맞아요? 얘들이 이쪽으로 당겨진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위에 있는 녀석이 여기서 짧은 구간밖에 전사가 안 되겠지. 여기가 짧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얘들은 어때? 이만큼이 있으니까 얘들이 쫄쫄쫄쫄 잘 따라오면서 어떻게 돼서 전사 길이가 더 늘어나겠지. 맞아요? 이거야. 그래서 여기 근거리하고 원거리 조절 부위에 의해서, 자 봐봐. 어디 갔노? 전사인자의 조합이 달라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전사 여부와 전사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이쪽에 있는 근거리하고 원거리 여기 전사 요 거리에 따라서 전사되는 양도 결정이 된다는 거야. 어느 정도 유전자만큼이 전사될지, DNA가 전사가 될지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됐어? 그래서 전 조절은 세포질, 그지? 염색질이 얼마만큼 뭉쳐있나 풀려있느냐를 조절을 해가지고 전사가 될 부위들을 대략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 공사 부위를 대략적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고, 전사 조절은 그 염색질이 풀려있는 부분에서 뭐가? 전사 인자들, 샌드위치 재료들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붙여주면 걔들이 그걸 가지고 뭐를 해? 일을 해서 어느 정도를 전사를 시킬지, 또 어떤 구간을 전사시킬지가 이 전사 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위칭 작용이 된다는 거지. 전사를 시킬지 안 시킬지가 여기서 전사 인자에 의해서 누구를 시킬지가 결정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마지막 RNA를 전사 후 조절. 전사에서 마지막이야. RNA를 가공하여 유전자를 발현을 조절한다. 아까 얘기했었지? 뭐야? 인트론을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 왜? 인트론은 정보가 없는 부분이니까. 인트론을 제거하면서 엑손끼리 붙여주는 구간이 바로 뭐더라? 이 전사 후 조절이더라. 됐니?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번역 조절. 번역 조절은요, mRNA의 분해 속도를 조절하여 합성되는 단백질의 양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번역의 개시 단계를 조절하여 번역 속도를 조절한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mRNA에 의해서 번역들이 조절되는 과정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하면은 번역되는 속도를 조금 조절을 한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번역에서 번역 조절이라 하면, 번역과 번역 조절의 차이는 번역 조절이라고 하면 속도 조절이 그냥 추가된 개념이더라. 속도 조절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번역 속도를 조절한다. 그 다음에 단백질 양을 결정한다. 이 두 가지가 추가됐다라고 보면 돼. 그냥 번역이라는 건 그냥 과정만 얘기를 했던 거고, 지금은 거기에 단백질의 양이 얼마나 될지, 그 다음에 번역 속도가 얼마나 될지까지도 같이 조절을 한다라는 거지. 마지막 번역 후 조절은요, 이게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단백질 가공 과정을 조절한다. 만들어진 단백질들이 어떻게 돼? 3차원의 형태로 이렇게 뭉쳐버렸었지. 그게 바로 뭐야? 이 번역 후 조절. 그래서 단백질 양을 조절하거나 또는 활성화된 단백질을 분해하여 실제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즉, 그냥 쉽게 생각하면 뭐 한다? 만들어진 폴리펩타이드를 입체 구조로 만들어준다라는 거. 됐습니까? 사실상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전사 조절이야. 전사 조절. 그치? 전사 조절. 전사 조절에서 전사 인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다른 건 별거 없어. 다른 건 간단한데 전사 조절. 요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전사 조절. 됐습니까? 전사가 되는 부분은 원거리 조절 부위랑 근거리 조절 부위 사이에 있는 애들이 전사가 되는 거야. 아니야. 전사가 되는 부분 요 뒤쪽 부분이야. 뒤쪽 부분이야. 얘들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전사가 되는 거야. 얘들이 이게 이동을 하면서.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이동하면서 얘네가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걸로 생각하면 잠깐만. 요렇게 돼 있어. 그럼 얘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게 여기가 걸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이야? 얘가 이렇게 전사인자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으면 네. 여기서는 얘는 여기가 짧잖아. 얘가 어떻게 되겠어? 아니다. 잠깐만. 얘가 이렇게 오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지. 위쪽에서 당겨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요 녀석이 이렇게 오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좀 길어. 멀고.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오면서 더 많은 부위가 전사가 되는 거지. 그냥 헷갈리면 저기만 생각하면 돼. 그냥 요 원거리하고 근거리 조절 부위에 따라서 전사되는 부위가 그냥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 복잡하니까. 일단 이건 여기 좀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보자. 자,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유전자 발현 조절. 원핵생물, 진핵생물은요 각각 프로모터의 각각의 유전자의 프로모터가 존재하기도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페론을 이루기도 한다. 근데 얘는 각각의 유전자마다 프로모터가 존재한다. 오페론이라는 게 없었다. 전사 조절 단백질은요, 얘들은 억제 단백질에 의해서 전사가 조절이 됐다면 얘들은 전사 촉진인자 또는 전사 억제인자. 그래서 전사 개시 복합체가 형성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얘들은 억제 단백질이 프로모터에 인접한 억제 단백질이 작동 부위에 결합을 하는 거고, 얘는 전사인자가 프로모터와 근거리 조절 부위, 원거리 조절 부위에 결합되면서 전사 구간이 결정이 됐었더라. 그 다음 얘들은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난다. 얘들은 전사는 핵에서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모든 단계에서 유전자 발현이 조절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설명을 하고 이어서 뒤쪽을 조금 더 나가도록 합시다.